안녕하십니까, 주영록입니다. 전번 1차 방송에 10월 15일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민들이 말씀해달라고 해서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요번 10월 15일 3차 대책이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구역들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되었죠. 지금 10월 15일의 핵심 대책은 집을 사지도 마라, 팔지도 마라, 대출도 안 해줄게. 간단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규제를 확대한 건데요. 15억 이상에서 6억까지만 대출해 주겠다. 뭐 위에 나머지는 뭐 2억, 4억이 없어서 뭐 그 대출이 안 될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그래서 10월 15일 대책에서는 6억이라고 하지만 실제 스트레스 DSR을 포함하게 되면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대출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부산에서는 반대적으로 풍선 효과가 좀 발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중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책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역시 공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이 이렇게 규제만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3차까지 나왔고 이제 4차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세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래세도 뭐 강화한다, 그러니까 양도세도 강화한다. 사람이 이제 공급을 하려고 하면 당장 집을 짓든가 아니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올리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지경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유세를 올리자니 전 국민들이 저항을 할 것 같고, 거래세를 낮추자고 하니 강남 3구에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데, 그런데 어쨌든 세금에 대해서 강화는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LTV가 70%에서 40%로 우리가 이제 다운시켰죠. 근데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40%에서 다시 LTV 70%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며칠 만에 뒤집은 거죠. 그 정책에 대해서 매우 혼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은행 가면 그렇게 많이 주지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엮여서 6억까지 대출이 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건 3, 4억 정도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혼부부 하려고 18평, 25평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장에 자기들 모아놓은 돈과 부모님께 빌린 돈,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것이죠. 사실은 18평, 25평에 사는 사람이 25평, 35평으로 이전을 해가는 주거의 사다리도 무너진 것이 됩니다. 물론 PF 대출도 지금 심사가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서울 경기 쪽은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물론 이걸로 인해서 부산이 좀 더 풍선 효과, 부산, 광주, 뭐 대구 쪽에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이렇게 강화한다는 것은 사실 지금 1,500만 명이 토지에 묶이게 되고 투기과일지구로 묶이게 되면서 거기서 보유세까지 강화한다면 국민들이 약 1,500만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세금 마이너를 해서 좋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 거래세라도, 양도세라도 낮춰줘야 되는데, 양도세도 2주택자한테는 20%를 중과를 하고 3주택자한테 30%를 중과를 하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다 매물을 내놨던 것을, 집 팔려고 내놨던 것을 걷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매물은 줄어들게 되고 급격하게 그중에 마음이 급한 사람이 한두 개 사게 되면 신고가가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은 더 마음이 급해지고 집을 사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불합리한 제도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자니 국민의 저항이 있고, 거래세를 낮추자니 부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고, 그렇다고 거래세를 올리자고 하니 이것 또한 매물이 공급이 안 되고 참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 공급이 부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104% 정도의 전국적으로 집값, 그러니까 사람 수보다 이제 집이 더 많이 보유가 됐다고 하지만
서울만 93.6%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국적으로 다 서울에 올라가서 집을 사고 있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부산에서 집 팔아서 서울 가서 사고, 광주에서 집 팔아서 서울 가서 집 사고, 대구에서 집 팔아서 서울 가서 집 사니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고 주택 보급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도 다 서울로 가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은 감소되고 당연히 살 사람들이 더 많이 가면 더 가격이 오르는 계속의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을 막으면 집값은 더 올라가니 정비 사업을 그냥 완만하게 풀어주는 어설프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확 풀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려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주거지로 2종 주거지, 3종 주거지로 풀지 말고 준주거지 상업지로 풀어서 당장의 공급이 눈앞에 보이는 공급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몇십만 채는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정책 방향은 그렇게 앞으로 갈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부산의 공급에 대한 불균형, 이제 서울과 부산, 뭐 지방도시의 불균형이 좀 있는데, 부산은 사실 이번 기회에 이제 뭐랄까, 풍선 효과를 약간 보죠. 아주 많이 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동부산 쪽, 해수남동, 해운대 수영구, 남구, 또 동래구, 뭐 진구까지 포함하면 상승의 폭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삼익비치가 어쨌든 거래가 많이 된 것이 그 풍선 효과의 일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물론 미분양 세대수가 7,00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중에 2021년, 2022년 착공했던 세대 중에 착공 후 미분양이 된 게 한 2,800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4,000세대니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숫자죠. 그것도 이제 정비 사업으로 한 것은 조합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천천히 저층 부분들은 팔려 나갈 거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만 준공후 미분양이 난 것은 시행업자들, 시행건설사들이 하고 나서 올 미분양이 난 겁니다. 요 광안리 같으면 테네바움이라 해가지고 분양가를 평당 6천만 원 잡으니 하나도 분양이 되지 않고 미분양 상태로 간 것이고 지금 몇 억씩 분양해서 그것을 밑으로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부산 쪽에는 아무래도 풍선 효과에서 많은 좀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서부산 쪽은 또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과 부산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당연히 공급 대책이 나온 상태에서 규제가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 대책은 없고 규제 대책만 있으니 이게 뭐 몇 달 지나고 나면 또 적응을 하고 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똘똘한 한채 정책은 너무 나빴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시 서울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부산에 집을 하나 가질 수 있고 또 함안이나 아니면 김해에 집을 가질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뭐 똘똘한 한 채라고 딱 정해버리니 서울 강남 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1가구 2주택이라도 서울을 강남에 1가구 2주택을 하고 있는 거하고 서울에 하나 부산에 하나 또는 서울 부산 뭐 통영에 한 채씩 있다는 것은 이것은 1가구 2주택이나 1가구 3주택으로 좀 보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그 금액을 다 합하더라도 서울 강남 집값 한 채도 안 될 건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서부산과 동부산이 이제 마구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동부산은 요번에 그 남천 서밋이 분양되고 계약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부산에 5,200도 거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실제 부산에서 돈을 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노령화가 됐는데 이 노령화 대신 70대 분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집을 안 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된 아파트에서 좀 더 새 아파트로 가려고 하죠. 물론 나중에 이제 해운대도 이제 30년, 40년이 넘어가면 주민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산 쪽은 뭐 혜택을 좀 하고 서부산 쪽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 부산에 하나도 없는데 100대 기업 중에서 10개에서 15개만 우리가 부산광역시에서
10개에서 15개만 뭐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면 서부산도 굉장히 발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오라면 안 오겠죠. 당연하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 땅을 50년을 공짜로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각종 세제 혜택을 준다면 그 큰 회사들이 100대 기업이 부산으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장님이 잘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부산의 부동산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부산 쪽은 이제 가격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서부산 쪽은 안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는 갔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긋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더뎌서 올라가는 것이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문제인데 젊은 사람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서부산 쪽에 살아보면 뭐가 제일 문제냐면 낙동강을 넘어 다니는 다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보다 2배 더 만들어서 한 10개 정도는 더 만들어져요. 서울처럼 10개 정도 다리를 더 놓게 되면 강서, 사상, 사하, 북부가 살기가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하 괴정권은 재개발이 잘 진행되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잘 진행되면 사하나 괴정권이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천 수영동은 지금 부산에서 제일 핫한 지역이죠. 여기에 집값이 가장 먼저 오르고 있습니다. 강서 명지구는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뭐 4억대에서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장기적 10년 이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강서 명지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까지 유치된다면 더할 수 없이 강서 명지권이 좋아지겠죠. 중구와 동구는 또 부산시에서 정책을 발표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길들을 만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공급이 있어야만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은 서울 경기권의 한 이야기고 부산은 충분한 공급이 있으니 균형이 답이다. 동부산과 서부산의 차이를 현격하게 줄여주고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은 서부산에 대기업을 유치하고 낙동강에 다리를 많이 놓는 것. 그리고 동부산은 이미 전통 부천으로 남천동, 해운대, 우동 뭐 이런 데 광안리를 거쳐서 매우 남구에 걸쳐서 매우 사업성이 좋고 교육열도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곳은 계속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15 정책은 국민들한테는 매우 피곤한 정책이나 부산에는 약간의 풍선 효과는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